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압구정 아카데미 릴레이 특강 사회를 맡은 내교 융합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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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 본교 교수분들을 모시고 릴레이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 마음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주제로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하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학과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는 이름 그대로 두뇌를 잘 활용해서 감정을 잘 코칭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네, 현재 또 한국 뇌기반 감정 코칭 센터 장도 맡고 계시고 정신과 전문의신데요. 네, 좀 특이하게 또 이 본교의 그 교수로 계신데, 한번 어떤 배경이신지 궁금합니다. 저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스스로 특이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 방향대로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특이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느냐, 공부를 못해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하루는 한 환자를 상담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상담을 하려는 게 약 처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나? 내가 이 환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약을 잘 먹으라, 이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저 자신한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의대생 시절에 제 방문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소위 몸을 고치는 의사, 중이 마음을 고치는 의사, 대이 세상을 고치는 의사,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 중에 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대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대이를 선택했는데 그게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흘러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외에도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 그리고 꼭 대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치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해왔죠. 네. 이미 뭐 그런 실천을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뭐 사실 확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고, 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은 또 힘든 것 같아요. 우울하고 그렇죠. 불안하고. 맞습니다.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 모두. 맞습니다. 또 지금 정신과 전문의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또 치료 영역보다 오히려 예방 관리 영역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데, 그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정신과에서 인격,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이는 생각의 경향성, 행동의 경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인격,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격, 인격이라는 게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을 수 있고 누구나 웃을 수 있거든요. 언제 잘 드러나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좀 안 좋고 이럴 때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이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장지 두고 총겨누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자가격리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확진을 받고도 그냥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더 특이한 건 이런 인격, 성격이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나라도 한 인격체처럼 나라의 성격, 나라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격이죠, 뭐. 결국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또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해 왔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잘 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원래 변화 전에 인식이 먼저거든요. 그 미국 국방장관이 그랬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전과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게 한 개인 아니면 뭐 그 사회 질서 아니면 나라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인식,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게 또 변화의 시작이다. 말씀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그 와중에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면역력, 면역성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아직 그 코로나19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다수 또 확진자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노년층 위주로 많이 걸리고 있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실상 치유가 됐다는 의미에는 이 뭐 자연 치유력,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인체의 이런 자가 치유 영역이 또 발휘됐다 이렇게 그쵸?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면역이라는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면역은 뭐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외부의 물질,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이제 이 면역의 기본 개념이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나와 나 아닌 것을 만약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된다.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치료제 개발까지 사실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일각에서는 거의 7, 80% 이상이 그 전체 집단 감염이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면역 체계에 대한 뭐 것도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그 어느 나라인가요? 유럽의 한 나라가 그런 집단 면역 실험을 했다가 스웨덴. 예, 결국은 철회를 했죠. 그렇죠. 네, 결국은 영국도 지금 처음에 그렇게 영국도 하다가. 스타트를 했다가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한국의 이런 방식을 또 많은 그 선진국들이 이제 거꾸로 따라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국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기쁜 소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신속한 대응을 잘 해서 그런 거다 하는 외신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신들에 달린 이제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아요. 뭐 위에는 바이러스 중국, 밑에는 방사선 일본, 뭐 당군 할아버지가 그 부동산 사기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국민 이 국난 극복이 취미냐,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네.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홍익 사상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아 너희가 홍익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 우리나라가 가진 그 홍익 사상 덕분에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다른 나라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이번 주제인 또 이 한국인의 고함에 또 많이 내포되어 있는 철학이기도 한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 저희가 본교가 또 이미 이런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상황의 사전 경험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800만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했던 이런 스트레스의 직군에 대해서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감정 노동 힐링 365를 벌써 5년째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서서
전국의 많은 병원 의료인들부터 뭐 콜센터 이런 분들을 직접 나서서 이제 체험식 교육을 했고 거기에 많은 그 변화가 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이렇게 심신 힐링, 셀프 심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나 그런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감정노동 힐링 캠페인의 경우에 취지가 감정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배려를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더 밑바닥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거이긴 하지만 그 감정노동자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딸, 네. 아들 사실 우리 국민 모두 다였죠.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을 하자 이런 취지였죠.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 힐링은 의료인에게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또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지금처럼 자가 격리를 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심신 힐링 내교육 프로그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체험적인 실천법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도 상담을 하거나 강의 가면 그냥 말만 하지 않습니다. 네. 체조도 하고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실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그 강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염병 스트레스든 감정노동 스트레스든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게 심신힐링 내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본교가 또 그 교수진부터 교직원 전체가 지난 4, 5년간 했던 캠페인에 또 각종 병원들, 또 지하철 역사, 또 뭐 기차역 이렇게 나가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이 감동적인 사례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또 정신과 전문의이신데 또 병원에서 캠페인을 할 때 또 오히려 굉장히 남다른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좀 감동적인 사례 하나 있으면은. 네. 의료인도 사실은 감정노동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돌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의료인들은 강철인 줄 알아요. 상처를 안 받는 줄 네.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인들도 한 사람이고 한 인격체고 또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도 의료인에게, 의료인도 환자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친절할까 이런 것들에 많이 고민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까 이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한양대 병원 로비에서 감정노동 힐링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한 그 환자가 자기도 내 주치의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그 메모를 남기고 싶다 하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심장내과 교수님 누구누구 교수님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적으시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영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를 보는 그 교수님은 또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사실상 모두가 감정 노동의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지금도 그 모든 의료인들이 또 앞장서서 또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뭐 교직원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4년, 5년 했던 것은 저희도 사실은 그럼요. 뭐 네.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인은 아니지만 사실 더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 저희한테도 좀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좀 학교에 와서 교수로 있으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학교라고 하면 그 학문에 머물잖아요. 그렇죠. 네. 연구를 하고 그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학교가 또 추구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학교,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 그 취지에 함께해서 저는 너무 영광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멋있어서 택했던 그 데이라는 꿈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화이팅. 아유, 총장님,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익의 시작은 자기한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거에서부터 네.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주변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홍익 실천이 아닐까. 저도 본교가 이렇게 앞장서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도 들고 네. 네, 아마 이게 보고 계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텐데 학우분들도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그런 자긍심을 많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오늘 이제 이 한국인의 고함에서 한국의 가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자 하는 릴레이 토크인데, 이 체계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들숨과 날숨의 지혜,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 이것이 이제 지구에서도 뭔가 많은 문제가 결국은 있지 않았나. 이게 요즘에 코로나도 결국은 동물과 인간의 이런 접촉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감염병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소에 사실 호흡 엄청 강조하시고, 네. 직접 방법도 많이 제시하시고 하는데, 이 호흡이란 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국인에게 고함 책에 보면 하나 실험이 나와 있어요. 네. 교수님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숨을 쭉 최대한 들이마셔 보시죠. 최대한. 자, 숨을 참고 내뱉지 마시죠. 이게 지금 우리의 지구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뱉지 말라고 하면 네. 살고 싶으시군요. 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이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딱 숨을 최대한 들이쉬고 멈추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자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가 지끈해오고 묵직할 때, 딱 저 자신을 관찰해보면, 숨을 참고 있는 모습, 또는 내뱉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딱 인식하고 다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다 보니까 다시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이 호흡 아니면 호흡 훈련 이런 것들이 그냥 부수적인 어떤 심리치료법,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또 책이 있어요. 애착과 심리치료라는 책에 12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상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날숨이 더 길어지고,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편도체가 안정되고, 뇌가 조용해지고, 몸도 진정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의 문구를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런 호흡의 뇌과학적인 효과들을 왜 나는 이제 알았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진짜 쉬운 방법을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공짜잖아요. 공짜고 다른 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장착되어 있는 감정 조절 기구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활용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쉬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 마음도 숨도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꽉꽉 채운 채 참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좀 내쉬고 비우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내쉰다는 건 사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배울 필요가
사실은 없죠.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균형에서 멀어져 있으면 숨 내쉬는 것조차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균형에서 멀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차원에서도 지구의 차원에서도 이제 나일숨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책에 제가 인상 깊게 봤다고 기억했는데 교수님께서 훨씬 더 깊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흡의 중요성을 새삼 자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호흡하면은 또 사실은 서구에서는 이런 호흡법, 호흡의 어떤 생활 문화, 역사적으로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었고 동양에서 사실은 이런 호흡에 대한 그런 방법들, 원리들 이것들을 조금 오히려 체계화하고 체득했던 나라들이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도 뭐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선조들의 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좀 그 효능을 기능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원래 존재했던 것에 대한 과학의 힘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좀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동안 좀 무시했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사실 반성해야 되는 게 호흡하면 마치 공중부양하고 돛 닦고 이게 가부좌 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어쩔 수 없이 과학이란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의 눈을 벗어나서 틀 밖을 벗어나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보일 텐데 어쩌면 너무 좁은 틀에 보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호흡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명상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기억하는 뭐 신종플루, 뭐죠? 또 사스, 메르스. 저희가 메르스 때 조금 실패를 경험해서 아주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번은 너무나 잘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한국 뇌기반 감정 코칭 센터 이게 그동안 했던 감정노동 힐링 365의 이제 종합판의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시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거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건강관리, 생활습관,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뇌기반 감정 코칭 센터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든 좀 대응에 대한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라서 사실 마음만 생각했었거든요. 뭐 감정이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몸도 빼놓고 생각하고 뇌도 빼놓고 생각을 했던 거죠. 통합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반대로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도 반드시 챙겨야 되거든요. 사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명상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던가 허그 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도 엄청나게 몸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다이돌핀? 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 엔돌핀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일명 감동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호르몬의 또 다른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암 치료제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마음이 건강해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의 건강 개념이 아니라 몸, 마음 내 같이 통합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차원, 저 스스로도 그냥 정신건강의 차원이 아니라 몸도 같이, 마음도 같이, 뇌도 같이 그렇게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한국뇌기관 감정 코칭 센터에서도 감정 코칭 센터지만 마음 관리뿐만 아니라 몸 차원, 뇌 차원, 마음 차원의 건강을 같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뇌기반 감정 코칭 센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아마 감동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을 또 서로에게 나누는 네. 거기 앞장서는 기관으로 네. 아마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음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로 지금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한국인의 고함 아까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이게 20년 전에 사실 나온 네. 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20세기의 한국의 어떤 기적적 성장에 국제사회가 주목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나 한국의 어떤 시민의식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 시대라 이 책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좀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서 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전 책이 그 한국인에게 고함이란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이게 20년 전에 쓴 책이 맞나? 최근에 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현재 너무 필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건 우리의 지금 인간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철학. 두 번째는 그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식 교육. 네, 세 번째는 그 체험을 생활 속에서 녹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그 사람의 밑바탕에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또 한 나라는 한 인격체의 모습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는 홍익이라는 철학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홍익이라는 철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잖아요. 대한민국만 이롭게 하자 이게 아니라 전 인류 차원에서 서로에게 이롭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뭐 진단키트도 수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도움을 받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물에는 한글로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전광판에 새겨지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널리 이렇게 한다는 그 방향이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하는 게 필요한데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구가 지구를 지키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외계인으로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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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멈추는 날. 네.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외계인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계인 그때 그 시대적 이제 상황은 그때도 지금처럼 인간들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막 죽어나가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딱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지구를 구하러 왔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오, 드디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군요. 그랬는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지구를 구하러 왔다. 너무 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딱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하늘이 맑아지고 아니면 베니스의 물에 물고기가 보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구를 이제 지켜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구를 지키는데 독수리 오용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철학으로서 홍익 이게 참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진단 키트도 수출하면서 K 바이오 뭐 그러고 그렇죠. 네. 쌀도 수출하고 라면도 수출하는데 철학도 수출하면 안 되나요? K 철학. 최고의 수출 상품이죠. 네, K 스피릿 뭐 이렇게 하면서 백번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그 모습이 문화로 꽃피우는 나라를 꿈꾸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네, 저희가 또 그래서 아마 여기 이승원 총장님께서 20년 전에 이 책에 있는 것을 또 대학을 설립을 하면서도 건학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하셨고 저희가 지금 뭐 해외에서 BTS 대학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들도 그런 사실상 홍익의 메시지를 춤과 노래로 전하고 있다는 아마 전 세계 아미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저희 본교 교직원들도 거기 많이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지구가 되살아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것을 좀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가 그 홍익으로 건학 이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교육 이념이죠. 이념으로 그 헌법에 네, 법으로 맞습니다.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네, 뭐죠? 교육 이념으로 되어 있죠. 네, 홍익인간. 2조에 되어 있는. 기본법 2조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대로 우리는 기본대로 하고 있는 네. 거니까. 제대로만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스피릿이 수출돼서 외국인의 입에서 홍익 이런 얘기가 말로 이제 널리 인간의 이름 뭐 어떻게 하죠? 그렇게 네. 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한국의 아마 당군 이래 가장 코리아 브랜드가 뜨고 한국에 주목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 한국이 나아갈 바 거기에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오늘 말씀 주셔가지고요. 마음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주제였는데 오히려 또 더 크게 우리 선조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토크 어떠셨습니까? 다시 제 생각을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동안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나 이렇게 그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지구를 좀 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봤을 때 아주 조그마한 그 빛으로 이제 본다고 네. 했잖아요. 그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이 조그만 그 지구 안에서 그 구슬 같은 그 먼지 같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뭐 이기적일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 우주 밖에서 이제 지구를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의 그냥 생명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미생물, 뭐 세균 바이러스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주 유익균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제 스스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의대생 시절에 대의를 선택하셨던 네, 멋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이신 우리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하나연 교수님하고 오늘 시간 가졌는데요. 네, 대의로 가는 그 과정에 이미 실천해 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릴레이 토크의 항상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또 지구촌 전체 지구시민 화이팅.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